그러니까 영웅 얘기 떠지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. 혹시 뭐 이제 각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나오는 영웅담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. 고려시대는 척준경이죠. 제가 또 요즘에 와이프랑 도깨비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그 도깨비의 모티브가 척준경인가요? 척준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그 가슴에 칼 꽂혀 있는 그 장군이. 그리고 이 척준경이 제가 알기 저도 잘 모르지만 한국사 전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무력순위 하면 1위가 척준경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한국의 유일한 소드마스터. 활마스터는 이성계.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워낙 무신이 없어서라는 말도.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척준경 자체의 그 무용담은 워낙 후대까지도 이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윤관의 여진정벌 때 그때 이제 척준경이 윤관의 부장이거든요. 보면은 확실히 이제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신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활 잘 쏘는 사람은 좀 높은. 왜냐하면 칼은 직접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망나니 이런 것도 사실 좀 신분을 천하게 받잖아요. 그러니까 척준경은 글자를 몰랐다 그래요. 이 지방 황해도 곡산 출신의 사람인데 글자를 몰랐다고요. 근데 이제 무공이 워낙 뛰어나니까 윤관이 자기의 이제 측근으로 삼은 거예요. 그래서 여진정벌을 할 때 데리고 간 거죠. 근데 뭐 여진정벌 우리는 뭐 정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러나온 거거든요. 후퇴한 거거든요. 지키지를 못해서. 경북구성을 차지는 했지만 못 지키니까 이제 물러나온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물러나오는데 지키려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여진족들의 공격이 엄청 거셌어요. 그러니까 윤관이나 또 윤관을 따라갔던 부원수, 오연총 이런 사람들이 포위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럼 이제 그 뭐 대표적인 이제 척준경이 알려진 게 된 게 그거죠. 그래서 윤관이 포위가 됐어요. 근데 척준경이 나는 우리 주군을 살려야 된다. 내가 가겠다.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같이 있다가 형님 가면 죽습니다. 못 이깁니다. 하니까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고향에 가서 아버님 잘 모셔라. 나는 우리 주군을 위해서 지키다가 싸우다 죽겠다. 그래가지고 10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뚫고 가는 거죠. 그래서 뭐 진짜 삼국지에 나오듯이 적병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윤관을 구출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윤관이 너무 감격한 거죠. 감격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.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. 윤준경? 윤준경. 뭐 모르겠습니다. 여포가 됐네. 갑자기. 뭐 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이제 점령했던 영주성이라는 데서 이제 그 윤관이 가고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성이 이제 포위가 되니까 성을 포위하면 물자나 이런 것들 뭐 다 막히니까 그냥 언제까지 지킬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척준경이 나가서 내가 쟤네들을 좀 무너뜨리고 와야 되겠다. 안 그러면 우리 포위가 점점 더 강해지니까 버티기 힘들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. 가면 죽으니까. 죽으니까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안 나갈 거면 니네들은 내가 싸우는 거 구경해. 내가 잘 보여줄게.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몇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제압하고 또 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윤관 이제 여진정벌 문제 실패를 했지만 이제 윤관도 죽고 근데 척준경은 이제 그 무공으로 계속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지만 이제 브레인은 좀 안 되는 거예요. 예, 공부도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쓰냐면 이자겸이 있어요.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. 근데 모든 권력이라는 게 돈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. 당대 최고의 무신인 척준경을 자기의 측근으로 삼으니까 이자겸을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. 옆에 척준경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자겸이 무너지게 된 이유도 이제 인종 당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척준경한테 측근을 보내가지고 갈라놔요. 너 이자겸한테 충성할래? 나한테 충성할래? 이자겸한테 충성하면 역대 평생의 역적이 되겠지만 나한테 충성하면 너는 평생의 충신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넘어온 거죠. 그래서 이자겸이 무너지는데 척준경이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해요. 근데 이자겸이 제거된 다음에 척준경 어떻게 하겠어요? 놔두겠어요? 그러니까 바로 탄핵하는 거죠. 쟤는 이자겸 도와가지고 저랬던 사람이다. 그러니까 이제 말년은 좀 이제 좀 쓸쓸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. 그야말로 무의 신이었네요, 그냥. 그쵸. 네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계속 후대까지도 알려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하가 있는 거예요. 무신들 쟤는 이거는 잘하는데 머리는 안 돼.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됐어.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뭐 이자겸도 그렇고 고려 시대의 권력 구도를 보면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 똑같이 서로와 배신과 권모술수가 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척준경은 자기가 권모술수를 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죠. 척준경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귀가 얇아서 그래. 그런 건가? 귀가 팔랑귀야. 지금 이걸 그대로 그냥 본인의 선택으로 바꾸면 처음에는 이거 지금 윤가 밑에서 있어야 내가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했다가 이자겸이 실세다. 나는 이자겸 밑에서 나의 뜻을 펼치리라 하고 갔다가 아니다. 지금은 왕의 밑에서 이자겸을 치는 것이 실세가 되리라.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면 이건 최고의 브레인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인 거잖아요. 어떤
면에서는 그게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볼 수 그렇죠. 있는 거예요. 마지막에 마지막에 성공했으면 실패했을 그렇죠. 때문에. 마지막에 실패했기 예. 때문에 비하가 된 거죠. 예. 척준경에서 윤준경으로, 이준경으로 갔다가 왕준경으로. 하지만 정말 무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한반도 최고의 무신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웅 중에 한 분이 살라딘이잖아요. 살라딘. 살라딘의 영웅담 많이 네, 살라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, 일단요. 이게 프랑스 애들은 살라딘이라고 그러거든요. 네, 근데 살라딘이 아니고요. 알말리크 나스일 살라후딘 아블 무자파르 유스프 이븐 아윳. 예, 그러니까 구원의 왕 살라후딘. 살라후딘은 호예요, 일종의. 예칭이고요. 종교에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스프예요, 요셉. 이 사람이 위대한 거는 사실은 이 사람 아랍 출신이 아닙니다. 쿠르드인이에요. 그러면 지금도 쿠르드족의 최고의 영웅이거든요. 아, 그럼요. 쿠르드인들은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쿠르드인은 없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지금 이라크의 티크리트라는 곳인데 어마어마한 영웅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특히 서양에서 이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군 중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게 3차 십자군이거든요. 이때 라이언 하튼, 리차드 국왕과의 이 끈끈한 인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사실 두 사람은 만난 적은 없어요. 전장터에서는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협상장에서 둘이 협상은 안 합니다. 아, 그래요?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말 보내주고 막 뭐 이런 예. 이야기는 그냥 그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서신이 오고 갔죠. 서신. 예, 직접적으로 둘이 대면을 하거나 제가 우리 정영훈 교수님처럼 만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할 때도 동생이 가서 협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리차드가 굉장히 살라딘을 높게 봤고요. 살라후딘도 리차드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. 나이는 20살 차이입니다. 살라후딘이 더 많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살라후딘이 리차드에게 2번이나 패하거든요. 그런데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리차드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못 찾았잖아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이 살라후딘이 가장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해온 거거든요. 그 탈환해왔고 보통은 그러면은 사람을 십자군들을 다 죽이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 살려줬고요. 유일하게 두 사람에서 잔인한 모습이 있었던 게 뭐냐면 리차드하고 살라후딘이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협상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리차드가 무슬림 군대를 한 3,000명을 죽여요. 그냥 포로로 잡혀있는 애들을. 그러니까 인간 살라후딘도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었던 십자군 포로를 그만큼도 죽여요. 그게 두 사람의 안타까운 측면인데 그 외에는 두 사람의 우정, 뭐 예를 들면 살라후딘이 이야기에 따르면 리차드가 아팠을 때 뭐 의사를 보낸다든지 약을 보낸다든지 또 그 군진에다가 과일과 와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영국의 왕인 리차드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요. 살라후딘이 쿠르드족 출신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쿠르드 출신이요. 근데 지금 중동에서도 보면 쿠르드족은 항상 여기저기 이용당하고 좀 희생당하는 약소 민족이잖아요. 예, 약소민족인데요. 그러니까 인구수는 많은데 국가가 없어서 다 쪼개져 있는 거죠. 네, 네. 터키, 이라크. 예, 뭐 네 나라에 이런. 쪼개져 있습니다. 튀르키예에 가장 많고요. 시리아, 이라크, 이란. 그러면 살라후딘이 있었을 당시에 쿠르드족은 힘이 꽤나 강성한 민족이었던 거예요? 아니면 살라후딘이 뭔가 굉장히 특이한 영웅담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? 쿠르드인들이 곳곳에 살았고요. 싸움을 잘했죠. 싸움을 잘합니다. 유명문 출신들이고. 그래서 한때 쿠르드가 나중에 왕국을 잠깐 건설하다가 쓰러지긴 하는데 살라후딘이 아주 뛰어난 전사였던 거죠. 그 살라딘은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쿠르드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랍 지역에서 굉장히 영웅처럼 이제 모셔지는데 이집트에서도 국기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, 하얀색, 검은색이 있고 가운데 독수리가 있어요. 이 독수리가 살라딘의 독수리예요. 그러니까 그걸 왜 이집트 갔어요? 그게 왜냐면은 이 살라딘이 나중에 이집트에 와서 그 아이브 왕조를 세우거든요. 아버지를 따서 아이ub 왕조를 그러니까 세웁니다. 보통 중동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자기 성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왕조의 이름을 이제 아이브 왕조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에 와서 이 사람이 지금의 이제 구 카이로 지역에다가 성체를 만들어요. 그 성체를 지금 이제 뭐 카이로 시타델 혹은 뭐 살라딘 시타델 이렇게 부르는 성체가 있고 이 성체가 이제 후대에도 계속 확장이 되고 증축이 되고 나서 나중에 20세기 초반까지도 이집트 정부 기관들이 거기 안에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제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라는 이집트 카이로의 랜드마크가 그 안에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살라딘의 표식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독수리 표식이 있거든요. 그거를 1952년에 이집트에서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공화국을 세우면서 그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집트의 국장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면요, 이집트 그 군사박물관에 고왕국 때부터의 쫙 이집트의 영웅들과 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럼 이집트는 살라딘이 본인 국가의 영웅이에요? 당연하죠. 예. 근데 이집트만이 아니라 아랍 전체에서 살라딘은 영웅이에요. 이슬람의 영웅인 거죠. 이슬람의 영웅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저 살라딘의 독수리를 국장으로 쓰고 있는 국가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라크도
이란도 쓰고 팔레스타인도 쓰고 예멘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. 왜냐면 유럽에서도 로마군이 사용했었던 독수리를 이 국장으로 많이 쓰잖아요. 여러 국가들이. 근데 이 아랍권에서는 살라딘 독수리를 국장으로 사용을 하죠. 느낌이 제가 유럽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는 누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식민지배?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미워할 거야. 그냥 사람도 싫고 다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어떻게 된 이 유럽 국가들은 본인네 나라가 정벌당했는데 그 나라에 우리는 핏줄을 잇는 나라야 라고 하지 뭐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유럽은 다 우리는 로마의 후예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중동 아랍권 국가들은 다 살라후딘의 후예들인 느낌이네요. 예, 그러니까 살라후딘이 왜 중요하냐면요. 사실 자군 영웅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살라후딘이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시아파 국가였을 겁니다. 이집트를 시아파에서 순니파로 바꾼 사람이 살라후딘이에요. 살라후딘은 순니파예요. 순니파예요. 그래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가 파티마조는 시아파였거든요. 치리맘 시아파라고 그거를 끝내버립니다. 그러면 이란은 살라후딘을 안 좋아하겠네요? 근데 살라후딘이 무슬림 세계에서 명예를 떨칠 때 이란은 순니 사람들이었었어요. 이란이 시아가 된 건 1501년입니다. 그러니까 한참 후죠. 예,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쿠르드, 튀르키예 아주 민족해가 민족 국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. 이게 무슬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. 영원한 로마 아이테르나 그 말에 꽉 묻혀 있고 무슬림권에서 살라후딘이 쿠르드의 영웅이지만 쿠르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살라후딘을 싫어하느냐? 아닙니다. 완전한 영웅이에요. 그냥 이순신 장군이에요. 이순신 장군. 정확하게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무슬림 세계의 살라후딘입니다.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라딘 정말 큰 영웅으로 이제 모셔주고요. 물론 이제 살라딘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집트에도 여러 영웅들이 있었죠. 고대 이집트 영웅들이 있었죠. 대표적인 인물이 람세스 2세 같은 인물들. 이제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랑 싸울 때 완전 포위가 됐었는데 자기의 단독 무력으로 다 뚫고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 그건 약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. 근데 저는 람세스 2세 말고 군사적인 영웅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파라오거든요. 총 한 50년 좀 넘게 왕위에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단독으로 이집 통치하지 못했고 하셉투트라고 하는 다른 여성 파라오한테 좀 밀려가지고 이제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한 30년 정도로 혼자 단독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해외 원정을 진짜 많이 떠나요. 그러니까 20차례 이상 원정을 직접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과거에 한 20세기 중반까지 서양의 학자들은 이 투트모스 3세를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. 이집트 왕조에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행보. 그렇죠. 이제 파라오들이 종종 이제 그 원정을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자주 나가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재능을 가장 이제 자기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이제 여겼었던 것 같아요. 또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 유적이 카르나크 신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 신왕국 시대의 가장 큰 대형 신전에 가면 투트모스 3세가 지은 되게 멋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. 아크메누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기둥이 되게 특별하게 생겼어요. 어떻게 생겼냐면 야외에서 쓰는 천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폴대 모양으로 생겼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서 야외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아무리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는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을 했었겠죠. 그러니까 그 천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폴대를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로 여겨서.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. 다른 국가들은 그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대충이라도 군대의 모습이 상상이 가거든요. 근데 이집트를 딱 떠올리잖아요. 약간 하얀색 조거 팬츠 같이 보이는 그 옷들 있잖아요.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. 이집트 군대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? 이집트 군대는 일반 보병들은 이제 말씀하신 그 이미지로 보통 입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옷차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이집트 보병들은 창이랑 방패를 써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비아 군병이 같이 합류를 해 군병들이 같이 따라가고 대신에 이집트 군대의 주 전력은 전차 부대거든요. 전차 부대는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전차 부대는 상당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. 그 전체를 다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차를 이제 2명이 탑승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마부고 한 명이 이제 활 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보병의 이미지들은 나중에 점령을 하는 것이지 누비아 부대의 군병들이 쏘고 전차 부대가 돌아다니면서 기동력을 보여주는 게 주력 부대인 거군요. 네,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. 현대 세계에 이집트의 영웅이 있어요.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. 영국에 왜 있어요? 네, 이름도 굉장히 같아요. 살라 하고 있죠. 축구 선수? 예, 무함마드 살라. 여기 지금 영웅이죠. 지금의 무슬림 세계의 축구의 영웅은 살라. 전체 통틀어서 그러면 아랍권 다 통틀어서 이집트 내에서
바로 이 살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제가 대충 느끼기에 한국 사회에서 손흥민 선수를 여기는 것에 한 20배 정도. 20배 그렇죠.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성역이겠네요. 예, 성역입니다. 예, 성역입니다. 예를 들면 무슬림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지단이잖아요. 사실 지단도 알제리 이민계 출신이거든요.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영향력이 커요, 살라가. 그 라이베리아 선수 조지 웨어 네, 아저씨, 조지 조지 웨어 웨어.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라이베리아 대통령 됐잖아요. 축구 선수가 대통령이 됐어요?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요? 어휴, 그럼요.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민족 국가를 만들 때 중요한 건 고대 유적과 축구공이라니까요. 축구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이 중동 국가들입니다.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눕는군요. 네.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. 진짜 축구가 이집트에서도 지금도 엄청 사랑받는 종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두 팀이 있는데 알 아흘리라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자말렉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. 카이로 둘 다 연고지인데 이 두 팀이 경기하는 날이면 카이로 시내가 진짜 시끄러워져요. 다 막 크락션 울리고 막 다 빨간색 깃발 울리고 하얀색 깃발 울리고 이런 식으로. 아, 축구 얘기가 장난 아니네요. 전 중동이 이렇게까지 축구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.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에요.